안녕하세요. 동바강좌의 동바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강좌 두 번째 시간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영상을 짧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고 나중에 차후에 부족한 부분은 썰을 푸는 영상을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아이템 할 것인지를 내가 정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수집해야 됩니다. 즉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손쉬운 방법으로 네이버에서 쇼핑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패션으로 좌측에 패션으로 클릭하고 또 중 카테고리 여성 의류 밑에 있는 속 카테고리 니트 스웨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리뷰 많은 순으로 순서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오면 이 상세 페이지를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JPG 파일로 저장합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데요. 저장을 할 때 파일명을 knitsweater.jpg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마다 다 하시는 겁니다. 네이버에 있는 카테고리마다 그런 작업을 다 하셔가지고 내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적어도 인터넷에서 어떤 제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다 끝낸 뒤에 내가 해보고 싶은 또 아이템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수제 쿠키를 검색해 볼까요? 수제 쿠키 관심 있다면 클릭하셔가지고 역시 리뷰 많은 순으로, 리뷰가 많다는 것은 판매가 그만큼 많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리뷰 많은 순으로 검색해서 또 클릭해서 제품들을 살펴봅니다. 또 캡처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캡처하다 보면 내가 놓치는 아이템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중국의 이유시장과 일본의 오사카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저도 곧 갈 예정인데요. 한번 거기를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는 각자 알아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여행단들을 모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곳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가 내용이 참 괜찮아서 저한테 도움이 됐었거든요. 여기랑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제가 회원가입하고 정보를 보는 곳인데요. 저도 한 번은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곧 갈 예정이긴 합니다. 아마 올 봄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좌측에 해외 시장 조사 일정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중국과 오사카 시장을 가게끔 모집하는 공지를 올리는데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간과 비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주의하실 점은 아이템을 선정을 웬만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도매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아이템을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 아이템 안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가기 전에 담당자 연락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문의를 미리 하시거나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가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가보시면 시야가 일단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이유시장과 이런 것들은 물건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정말 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단가에 대해서도 이런 제품도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 금액에 팔리는구나. 그 마진율을 내가 대충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가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 도매시장도 가보셔야겠죠. 그래서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도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건 사입하기보다는 도매체에서 어떻게 제품들을 판매하고 또 거기서 구입하는 쇼핑몰 사장님들은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구경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든지 또 수첩에 적으시든지 그래서 한번 분위기를 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거는 한 달과 두 달 사이에 바짝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꽂힌 아이템이라고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고수들은 어떤 아이템 딱 했을 때 그걸 대박 쳐가지고 많은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어디까지나 프로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고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 쇼핑몰을 하신다고 했을 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거나 자기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확실하게 정해지고 누가 봐도 이 아이템 괜찮다라고 정해지고 또 그 아이템을 내가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고민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합이 맞았을 때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인터넷에서 도매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도 사이트가 많이 뜹니다. 여기도 꼭 한 번씩은 들어가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검색하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내가 일일이 알아보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뭐 도매 의류 쇼핑몰, 의류가 관심 있으면 도매 의류 쇼핑몰을 검색하면 많이 뜹니다. 이렇게 도매 사이트를, 쇼핑몰들을 검색해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매 쇼핑몰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품 사진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 사진을 내가 별도로 찍을 필요 없이 상품 사진을 갖다가 쓰게끔 해주는 쇼핑몰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사입이 용이합니다. 택배로 바로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제품 주문하면 택배로 받고 또 고객에게 보내고, 또 어떤 도매 쇼핑몰은 내가 여기서 주문하면 결제하면 바로 고객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점 많이 있지만 단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도매 쇼핑몰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일단은 가족분이 오프라인을 뭐 하고 계신다거나 친척이나 지인들, 뭐 친구의 가족이나 친척들 이렇게 알아보시면 오프라인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제조업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접근을 하셔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달라고 하시고 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재고 부담이 없고 또 그만큼 많이 협조해 주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사촌 형님이 그 정육 도매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사촌 누님이 양계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양계장이 그 닭장 양계장이 아니라 그 농장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그렇게 방사하는, 그래서 유정란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또 사촌 누님 계신데 거기도 지금 계란이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제가 팔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핸드메이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가령 네이버에서 반려견 인형 제작 이렇게 치게 되면 반려견을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주는 옷들이 많이 뜨는데요. 클릭해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만두님도 한번 여기다가 맡겨서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핸드메이드 제품들인데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집에서 소소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핸드메이드의 장점은 재고 부담이 적고 이런 식으로 잘만 하면 그 웬만큼 비싼 비용을 또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핸드메이드 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격 비교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 공방 교육 같은 거 이렇게 치시면 뭐 이렇게 지금은 제가 검색어를 뭘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색해 봤을 때 이런 핸드메이드 교육 해주는 또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이제 돈을 받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뭔가 핸드메이드 쪽으로 쇼핑몰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령 간단하게는 수세미 같은 것도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뭐 기존에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또 거기 접근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핸드메이드 쪽을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틈새를 공략하는 겁니다. 기존에 탄탄히 자리 잡고 있는 쇼핑몰들을 내가 똑같은 거 해서는 승산이 없겠죠. 그래서 그 틈새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템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내 관점과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듣는 강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박용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관점을 디자인하는 관점 디자이너 강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내 관점을 좀 고정관념을 깨고 또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저는 책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매년 한 권씩 발행되는 거, 이것도 이제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뭐 구입하지는 않더라도 서점에서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도 매년 한 권씩 보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못 샀는데, 예, 읽어보면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서점 한번 가셔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템은 선정에 대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것, 또 내가 누리는 것, 즐기는 것, 그 안에서도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아이템이 괜찮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틀에 박힌 아이템이 아니라 정말 신선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남들이 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 부족한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분야로도 뛰어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장기간,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최소 6개월을 가지고 1년을 가지고 내가 알아보고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